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당대표의 조건 4가지를 딱 제시를 합니다. 보면은 대통령과 동행할 수였어야 됩니다. 원내대표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되죠. 지방선거 치를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대선 나가려고 사퇴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다 겹치게 조건을 달아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한동훈 후보를 만나서 대면하는 순간 자신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장면이 된다는 거를 홍준표 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를 28년 동안 했거든요. 자, 2달 반 동안 격한 언어로 비판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봐오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를 한동훈 후보가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한동훈 후보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격한 말을 2달 반 넘게 한 사람한테도 찾아가서 저 사람은 예의를 갖출 줄 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저 얘기 많이 하셨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번이나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그걸 다 거절했어요. 일단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젠가요? 어떤 인터뷰 내용으로 살짝 알려지고 있는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대구의 맹주 아니잖아요. 이분.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도지사 만남 이게 당내 선거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취지 얘기를 또 해놨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당대표의 조건 4가지를 딱 제시를 합니다. 보면은 대통령과 동행할 수였어야 됩니다. 원내대표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되죠. 지방선거 치를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대선 나가려고 사퇴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다 겹치게 조건을 달아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원희룡 장관도 모두 겹칩니까? 예, 겹치는 4개 다 겹치는데요. 대통령과 동행도 겹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동행 원희룡 장관 그거 하나 빠지는구나. 아. 그 4개가 엔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보시면서 네, 되게 재밌는 게 예. 원내대표 날라가죠. 지선 치를 영향. 이건 좀 약간 주관적인 거라서. 근데 네 번째가 대선 위한 사태에서 원희룡 후보도 대권 주자잖아요. 그렇죠. 둘 다 지금 그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 3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대권 주자면 지선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2, 3, 4번 다 겹치는데요. 한 분은 4개, 한 분은 3개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그러니까 나경원을 지지하는 느낌인데. 뭐 하여튼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설명을 듣고 그런데 아무튼 누가 봐도 저 4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걸로 일단 보이긴 해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2번이나 만남 제안 거절한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이 목소리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 자체가 덜이다. 그러니까 누굴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청취자들 듣고 계시. 어머. 그리고 당내 선거에서 지자체장을 꼭 뵈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특별히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청해보죠. 그러니까 뭐 꼭 필수는 아니다. 근데 뭐 약간 다시 제안해 보겠다 약간 취지 얘기했죠. 그리고 앞서서도 저게 지금 전화 끊는 모습 이게 4월이에요. 그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 질문 받는 것도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하잖아요. 지금 이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윤상현 의원 지금 당권 도전하는 4명 중에 1명 후보잖아요. 홍준표 한동훈 만나줘야 한다. 만나서 충고 주는 게 당 원로로서의 좋은 모습입니다. 만나주세요. 왜 안 만납니까? 이렇게 좀 조언을 했는데 송영훈 의원, 홍준표 시장이 다시 만나겠습니까? 안 만날 거라고 봅니다. 다시 제안해도 또 만날 거절할 것 거라고 같습니까? 봐요. 왜 그러냐면요. 앞서 저희가 홍준표 시장이 작년에 그 라디오 인터뷰하다가 한동훈 전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끊어버린 장면 보지 끊어버렸어요.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 지나고 4월 11일, 그러니까 총선 다음 날부터 2달 반 동안 거의 매일같이 격한 언어로 한동훈 후보를 비판해왔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왜 안 만났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첫 번째로 이건 사감이라고 봅니다. 사감이 있다고 보는데 사감이 아닌 어떤 다른 이유를 그래도 합리적으로 찾아보면 한동훈 후보를 만나서 대면하는 순간 자신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장면이 된다는 거를 홍준표 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를 28년 동안 했거든요. 자, 2달 반 동안 격한 언어로 비판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봐오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를 한동훈 후보가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한동훈 후보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격한 말을 2달 반 넘게 한 사람한테도 찾아가서 저 사람은 예의를 갖출 줄 안다. 깍듯하게 굽힌다. 이걸 보면은 국민들께서 누구한테 더 좋은 인상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와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한테 험한 말 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만나는 순간 본인이 패배하는 장면이 된다는 걸 아니까 안 만난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도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다시 만남을 청해도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난다면 그 장면은 아마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승리의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게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게 사감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 사감의 근원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감의 근원은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96년부터 28년간 정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예.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윤 대통령의 다음 차례라는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적인 지지나 어떤 관심은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를 제치면은 자신이 여당의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어떤 질투심 내지는 사감이 아닐까. 그리고 예.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그동안의 예. 홍준표 시장의 2달 반 동안의 연예인이죠. 이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정적 입장을 내고 뭐 공세를 하는 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한 국민의힘 의원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슨 좌파 이런 거 아니다.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좌파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내놓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하면서 이 사람 좌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국가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 과거에 보수 쪽 인사들을 수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우파 내부의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좌파냐? 그거는 등식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죠. 김종욱 씨 좀.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좌파로 보이십니까? 아니 저는 자다가 봉창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수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전 나온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캠프에 계신 분이잖아요, 저분이. 예. 한동훈 캠프에 계신 분이 왜 스스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좌파는요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친북 좌파예요. 대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 근데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당대표 선거하는데 좌파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붙는 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거죠. 대통령한테 반대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공산 전체주의자라고 얘기를. 근데 그게 따지면 좌파인 거죠. 따지고 보면. 저는 이런 식의 논의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좌파는 같이 갈 수 없는 자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과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겠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권을 망하게 하고 당도 망하게 할 거다. 망하게 한다. 이제 그럼 그게 따지고 보면 지금 한동훈 후보를 특정하는 건데 저는 좌표를 좀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보여준 게 좀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조 심판원 하나 갖고 계속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제야 시험대에 올라왔는데 본인의 가치와 철학, 성향도 드러내지 않은 후보를 좌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소위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념 논쟁이 붙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건 매우 안 좋은 전조죠. 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에 뭘 할 것인가 논의를 해도 모자를 판에 예. 저런 논쟁이 붙는다는 건 미래가 좀 암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수 위원장? 왜 보수 일각에서 한 전 위원장은 좌파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겁니까? 글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두려운 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수 세력에서의 예. 어찌 보면 대권까지 이렇게 바라는 진영이나 아니면 또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계속 씌우는 프레임이 컨텐츠가 없다, 보여준 게 없다. 그다음에 이쪽에 그 우리 당에서 또 반대 쪽에 좀 사람들은 좌파다 이런 걸 이렇게 그러니까 씌우는데 특히 뭐 총선 때 영입 인사를 두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이제 그만큼 위협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그 흐름을 딱 보면은 이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검사 생활 시절에 하셨던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보면 재벌 수사와 좀 이제 정치적 거물에 대한 수사를 많이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결국 시장 경제 질서를 지켜내고 그 다음에 법치를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뜻을 예. 그 수사 과정에서 그것도 수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정치인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법무부 장관부터는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에 가깝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격렬히 저항하는 그 정부 관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권한쟁의 심판도 그렇고 예. 시행령도 그렇고 이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강한 그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겠다라는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를 이렇게 따라가겠다라는 거는 전형적인 이제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보면은 격차 해소라던가 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논란의 좀 이유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도 본인이 한 거는 또 다 아니거든요. 그때 이어져서 한 건데 예. 그 중에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이러한 인재 영입들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당은 우리 보수는 이제 더 이상 외연을 확장하고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실 민주당과 우리 당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선가 서로 만나면서 예.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게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우파니 뭐 꼴통 보수니 예. 여기서는 좌파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지금 같은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밖에 갈 수가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그 정치인이 우리 당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